오늘부터 미국과 중국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중국에서는 그동안 1년 동안 미뤄졌던 삼중 전회가 또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자, 트럼프 후보가 피습을 당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전당대회보다 삼중 전회보다는 공화당 전당대회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사이에 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었죠. 네네. 트럼프 후보가 피격을 당해 전 세계인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그 2월 CPI가 예. 예상보다 좀 많이 하락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주가가 올라왔죠. 금요일 아침에 방송할 때 이 트럼프 후보가 피습 사건,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희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그것이 국채라든가 이런 게 다 예. 영향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과거의 모습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또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발성 투자 때문에 이게 앞서가는 이런 모습은 좀 바람직스럽지 예.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공화당 전당대회 앞두고 트럼프 후보가 그 피습을 당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민주주의 상징, 시장 경제 상징에서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직전에도 의회가 점령되는 사건에 이어서 그렇죠. 이번에 또 문제가 됨에 따라서 전 세계에 놀라운 이런 모습인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 충격을 받았다 하네요. 물론 이제 비단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수권자 내지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뽑아주는 이러한 선출직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일단은 정치 성향, 한미 관계 없이 우리 국민들도 트럼프의 쾌유를 이렇게 기원해 줘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피격에 따라서 증시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자면 남의 불행한 일입니다. 또 과거의 사례 보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뤄서는 안 되는 주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도 예정대로 공화당 전당대회를 좀 치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다 강화된 형태로 공화당 예. 전당대회가 치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강화된 공화당 전당대회라는 것은 공화당의 색채, 트럼프의 색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바이든과 사회주의 국가에 대비해서 중국이라든가 북한과 대비하는 이런 쪽의 국수주의 성향이 보다 강하게 좀 이렇게 그 수락연설에서 비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범인이 공화당원이긴 하지만 예.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불법 이민이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트럼프식 국수주의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일한 시점에서 예. 1년 이상 미뤄왔던 중국의 삼중전회 잠시 후부터 열리죠. 그래서 과연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원래 트럼프 피습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 거의 반응을 안 보냅니다. 거의 반응을 안 보낸 거고 당초 예상대로 삼중전의 내용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피습으로 인한 증시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루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크진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해 시장이 주셨고요. 끝나고 나서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예,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 취직성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앞서가는 게 있어야 되고 뉴스를 뒤에 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 행사는 시청자분한테 보다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뉴스의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전해주는 것이 올바른 또 이러한 그 피습 사건에 대해서 정치 영향은 다 예. 그게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 자체의 분석이 불확실한 변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트럼프의 피습 문제가 예. 피습 문제에 대해서 건강을 이렇게 그렇죠. 이뤄주는 예. 이게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색채 그리고 성격 자체가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든지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을 맞을 때는 예. 개인의 성향 또 이렇게 내가 집권을 기간에 당의 성향, 집권들의 성향이 가장 세게 나타나는 게 취임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전당대회는 이미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에 취임된 행사로서 준비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냐 가장 공화당 색채, 트럼프의 색채, 그 다음에 사실은 그 2기 때 예. 트럼프가 입고 갈 색채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취임사의 컨셉은 전당대회가 취임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 컨셉이 과거에 2017년 2월 20일 날 45대 대통령 때 밝혔던 취임사 내용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영어 표현이 시청자 여러분 마가는 잘 아실 겁니다. 예, 익숙하죠. 근데 Great Again, Make American Great Again인데 예. 여기에서 그 마지막 세 글자 G만 이렇게 다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예. 첫째 날엔 Where's Again 해서 다시 한번 부유하게 만들겠다 미국을.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이 S인데 이건 safe가 되겠죠. 더 안전하게 미국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P인데 그 P는 proud again 해서 미국 국민들을 보다 자랑스럽게 하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시청자 여러분들 익숙한 미국을 더 위대하게 great again 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2017년 1월 20일 45대 대통령의 이렇게 취임사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직결 2기를 앞두고 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피격 사건은 공화당의 전통을 심은 마가의 제2기 구상으로 수락연설에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의 전통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거든요. 이 체제를 더 공고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대비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길들이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러닝메이트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데 그렇죠. 트럼프 피스부리에서 러닝메이트 얘기는 거의 안 나오죠. 결국 트럼프의 독주 체제가 일전에 한번 분석드렸습니다. 예. 트럼프의 독주 체제로 갈 것이다. 누가 이렇게 부통령으로 임명되든 간에 예.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는 부통령이 누가 지명되든 간에 거기에 이렇게 힘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자체적으로 예. 이것을 끌어가서 트럼프가 만약 자체적으로 끌어가서 당선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정권을 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온다. 이건 트럼프의 피습 여부가 관계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이 집권 2기 정강 정책의 핵심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자, 미리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은 꽤나 급진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인물 검증에서 정책 대결을 가면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내 표심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월 15일 날 아이코카스를 계기로 해서 예. 여러 가지 뭐 불법 이민 문제, 낙태 문제, 마약 문제 이런 경제 미적인 물론 그것도 경제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에 치중됐던 양상입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경제 문제에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민들이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 사실 미저리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로 보면 의외로 괜찮습니다. 예. 실업률 만점고용 상태죠. 그렇죠. 물론 이제 5월 달서부터 4.0, 4.1%에서 조금 벗어나겠죠. 그 수준 자체도 굉장히 좋은 예,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어찌됐든 이번에 그 6월 달을 보면 3.0%로 해서 인플레 타겟팅보다는 좀 높게 하지만 여전히 물가를 잡힌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에서 물려졌던 인플레를 바이든 정부가 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저리 인덱스선에서 고용 문제보다도 사실 물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물가 잡기에 실패했다 하는 기본 출발을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주무부서인 이렇게 페드에서 그동안 계속 노골적 불만을 초래했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에서 임기 이전에
분명히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제가 시간을 갖고 지난주에 그 방송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고 중앙은행의 분들이 그 페이퍼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예. 바로 그 헤리티지라에서 물가중부부터의 책임을 갖고 있는 페드에 대한 개편안 이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세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페드 자체를 이렇게 폐지한다. 그다음에 페드를 신여해서 지금은 이제 임명권을 페드 의장만 대고 있는데요. 예.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드의 보드 멤버들, 그래서 FMC 멤버들의 이렇게 임명권도 장악하는 이런 쪽의 두 번째 개편안. 예. 그리고 축소로는 물가 안정에 주력하라. 그래서 바이든의 작품, 부통령실의 작품이라 하는 예. 오바마 대통령의 작품이라는 2012년에 페드의 양대 목표 중에서 고용 창출 목표가 사실 들어갔었거든요. 이거 빼라. 예. 이거 바이든 작품이다. 그다음에 오바마 작품이다. 사실 이거 빼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요 세 가지 모습인데요. 예. 요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계획은 지난주에 저한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했었던 그 원문을 그려지 못하면 제가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예.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 주셨던 중앙은행 직원이 이렇게 다시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개편안으로 가더라도 사실 연준의 지위 그리고 입지 자체는 많이 흔들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페드를 장악한다면 물가 안정 책무는 그럼 누가 과연 져야 하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트럼프 진영에서 내놓은 답 자체는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태든 간에 폐지든 그다음에 장악이든 예. 그다음에 축소든 트럼프 집권 2기 때에는 페드의 역량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가 안정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그렇죠. 측면에서는 트럼프 후보 진영의 인플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 국민들이 사실 고통을 다하는 문제가 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덤핑 수출, 소위 디플레 수출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 방지하면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과 이런 국가의 덤핑 수출을 막으려면 페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독립성, 중립성이니까 논리가 정확한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이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가능하냐 하는데 논리가 의외로 정형하다. 인플레 인식이 아시아 국가의 디플레 수출이다. 페드는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다. 그걸 담당할 수 있냐? 못한다. 그래서 폐지, 축소, 개편이다. 예.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느냐? 외교가 한 거니까. 논리가 정해놓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방법이 있느냐? 공화당 전통만 유지하면 된다.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 이걸 부활시키면 된다. 예. 아주 굉장히 논리 정해놔야지 않습니까? 대부분 학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야 코로나 사태의 물가는 뭘까?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왜 그럴까? 주로 공급적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상은 총수요 관리 대책입니다.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올라 이건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긴축 효과 때문에 물가를 잡지만 예. 자 지금까지 미국의 물가가 2022년 6월 달에 9.1%에서 이번 2년 후에 6월 달에 물가가 3% 잡히는 데는 페드의 금리 인상 효과일까? 그거 아니다. 공급적 요인을 잡아서 그렇다. 예.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 달러 강세 정책을 취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면 누가 주도? 제넷 옐런이 주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 국민의 고통을 가장 심화시키는 인플레를 해서 중국과 아시아 국가의 대통령 정권을 쥐어서 달러 강세 정책을 취면 가장 효과적 정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논리가 정확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사실 고관세라든가 제3의 우회 수출 원산지 규정이라든가 이거 강화해서 경우에 자 인플레 수출해가지고 달러 강세 인플레 수출해서 위안화가 약세 쪽으로 가면 덤핑 수출을 더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관세 때려 자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에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그래서 전방위적인 대중국 아시아의 견제 세력을 견제적인 정책을 다시 보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논리가 정형하고 예. 뭐든지 답은 간단하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한테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융상품도 ELS 같은 뭐 금융공학을 이용해 이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내 소중한 자산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꿔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국민의 명료할수록 좋습니다. 예. 왜 트럼프의 인플레 방지책이 왜 국민들부터 호용을 받느냐?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나온 즉흥적인 건 아니다. 일기 때와 달리 이기 때는 굉장히 세련된 정책으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의 스트롱 달러 정책, 지금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어지게 될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트럼프의 정책 대결은 달러 정책은 사실 예. 바이든 정부의 앨런이지한 정책을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도 박수를 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자들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공감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공감할까? 바이든 정부의 달러 강세 정책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트랙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렇죠. 대미 수출 비중이 적은 유럽에 대해서는 달러 약세, 그다음에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통해서 달러 강세입니다. 여러분 달러 인덱스의 구성 항목에서 유로화 비중이 유럽 통화 비중이 70%가 넘죠. 예. 여기서 달러 약세니까 달러 인덱스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2022년 10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113에서 114인데 지금은 104에서 예. 106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출발했을까 하는 측면은 자 일반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 정책을 취하면 미국의 수출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느냐 이걸 최소화시켜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를 잡는 목적을 최대화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달러 강세에 따라서 미국에서 보면 수출 둔화든가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달러 강세 정책이니까 아시아의 덤핑 수출, 디플레 수출, 그 다음에 이런 미국의 국민들의 이렇게 특히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의 인플레 고통을 잡는 데는 아주 예. 효과적이죠. 그래서 뭐냐, 대부분 학자들이 이 투-트랙 스트래티지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실시해왔고 앞으로 트럼프 정부 때 보다 강화된 형태를 하면 대부분 학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 미 국민들은 소위 민주당의 지지층인 중산층 이하일수록 이렇게 더 공감한다. 왜냐하면 이 중산층 이하는 중국에서 수출한 뭐 의류 수출, 저도 미국에서 예. 연구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는 지금 뭐냐면 뭐 밸런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 세탁 비용보다 예. 2, 3일 입고 버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미 중산층 이하는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이게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가가 높으면 미 국민들이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고통 지지대에서 엘렌에서 신봉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봉화된 강화대 층에서는 당신의 뜻도 표를 주겠다 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런 대목으로 이어지면 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투트랙 전략 자체가 과거 1990년대 당시에도 이미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해 주시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정부죠. 예. 그때 자유당간이 로버트 루빈이지 않습니까? 루빈 독트린. 이때 예. 1990년대 중반에 이렇게 추진해서 대단히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중국이지만 당시에는 일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본의 엔화에 초점을 맡은 강달러 정책을 취했었는데요. 이때 엔달러 환율이 1995년 4월 19일 동경기한 시장 11시 7분 79엔에서 148엔까지 갔죠. 이 강달러 정책이죠. 예. 여기에 따라서 미국 경제 보십시오. IT 성장과 함께 지금은 AI 있지 않습니까? IT 그렇죠. 성장과 함께 고성장했지 않습니까? 물가 잡았죠. 물가는 저물가죠. 고성장, 저물가. 아주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인플레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증시 뭐냐? 아시아에서 이탈된 자금에서 그때 당시에 뭐냐? IT 화랑세에서 있죠. 지금은 아시아에서 이탈된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좋죠. 이게 논리가 아주 과거에 예. 실증적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아시아 국가들은 비상을 걸려야죠. 당시에 타격국인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예. 한국은 뭐냐? 위안위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보다 강화된 형태로 이것이 추진하면 중국도 비상, 한국도 비상이 이런 상태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트럼프 피습이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물론 이런 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에 빨리빨리 갖춰줘야 된다. 너무 아직까지도 바이든, 아직까지도 현 정부는 바이든 편향적이지 않느냐. 상원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예. 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선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비상에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미국에선 전당대회, 중국에서는 삼중전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공화당 전당대회보다도 예. 삼중전회가 늦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라든가 이런 측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등록 대비해서 공화당 전당대회에 중국의 삼중 대회가 맞춰지는 전회를, 거거든요. 예. 이게 중국이 아주 이렇게 이런 외교 전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피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할 겁니다. 예.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삼중전에 당초 예상대로 진행했던 식으로 진행한다. 거의 반응을 안 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나오는 이번에 삼중전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집권 1기 때, 트럼프 집권 1기 때 대미국 정책을 그대로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1기 때 시진핑이 트럼프와 같이 결을시켰던 대미 정책은 뭐냐? 한마디로 하무라비 탈레어식 대응이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이 이번에 예. 삼중전에 가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제 경제 문제는 지금 위안화 국제 문제 흔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위안화 국제 보다 강화된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삼중전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많이 경제 분야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대목이고요. 1대1로 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다시 한번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여기에 탈퇴하는 국가든 지금 남아있는 1대1로 국가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해서 시진핑의 야망으로 가겠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트럼프 시대에는 강한 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 예.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뭐냐? 위안화 국제 과제를 강화하겠다. 그럼 한일 전쟁, 통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시대가 그래서 이미 공화당 전당대회 그 같은 시점에 중국에서 삼중전회 되고 통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어지면 시청자분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이 경기와 증시 부양책이 이번에 나올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시죠? 중국 전문가분이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 그분들의 시각은 중국 경제 좋다고 얘기했는데 주가가 지금 3,000m에서 홀로 외톨이고 오늘 발표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5.1%로 1분기 성장률이 5.3%는 낮아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중전에서 증시라든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삼중전에는 기본적인 대외 성격상 증시와 그다음에 경기 부양 같은 단기 대등적 요법을 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차 공산당대 2022년 이렇게 10월 달에 했던 20차 공산대의 강령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이번에 삼중전회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은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질적 성장 도모 할 때 대중적 성장으로 경기 부양책하면 질적 성장의 내실이 다져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의 결집, 트럼프 당선 대비해서 결집하는 내부 결정을 시진핑이 주도하에 시진핑 위주로 내부 결정을 다지는 삼중대회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